근데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걸 했습니다. 자, 그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얼룩말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뭐랍니까? 과학자들을 1세기 이상 혼란을 줘왔대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도 안 나왔네요. 그렇죠? 혼란을 줘왔다 이렇게만 표현했으니까 그럼 후반부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어서 볼까요? To try to solve this mystery. 자,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뭐 팀 카로라는 이제 그 야생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spent more than a decade. 자, 10년 이상을 보냈답니다. Studying zebras in Tanzania.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얼룩말을 연구하면서요. 자, 아직도 안 나왔어. 왜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he ruled out theory after theory. 자, 여기 잠깐 보면 얘들아, 룰이라는 거는 규칙이죠. 근데 규칙을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제외시키다, 배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rule out과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제하다라는 단어, E로 시작하는 거 뭘까요? 맞아요. exclude입니다. exclude.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theory after theory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얘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명사 after 명사, 그러니까 똑같은 명사를 쓰는 거야. 명사 after 명사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명사 by 명사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명사 하나씩이란 뜻이에요. 명사 하나씩. 됐어요? 우리가 step by step 하면 뭐예요? 한 걸음씩 이렇게 해서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theory after theory 하면은 이론 하나씩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이론을 하나씩 제외시켰답니다. 그러면 그 제외시킨 이론이 뒤에 나온 내용이겠죠. 뒷내용을 볼까요? 자, 줄무늬가 어떤 키에 템프 그들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지 않는답니다. 자, 그리고 줄무늬는요 don't confuse predators. 자,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는답니다. Before finding an answer. 그래서 답을 찾기 전에 이런 이론을 하나씩 제외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왜 얼룩말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을까? 혹시 줄무늬가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가설을 먼저 세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구를 해봤는데 아니에요.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래. 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포식자에게 혼란을 주나? 못 알아보게? 라고 이제 또 가설을 세웠는데 그것도 역시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외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2013년이 됐는데 he set up fly traps. 그가 파리 트랩을 설치를 했대요. 그 트랩이 어떤 거냐면 covered in zebra skin이니까 얼룩말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런 파리 덫을 이렇게 설치했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나? 그러면은 얼룩말 이렇게 줄무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아무튼 그리고 for comparison, 자, 이것과 비교를 위해서요. Others covered in antelope skin. 그래서 영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다른 것도 이제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두 개를 준비한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얼룩말이고 하나는 영양이에요. 됐어?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he saw, 그가 봤는데 배터리아를 flies, 파리들이 seem 뭐처럼 보였냐? To avoid landing on the straw. 그 줄무늬에 착륙하는 걸 피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파리형 나오고 파리 얘기 나왔는데 파리라는 거는요 뭐의 일종이죠? 어떤 벌레잖아, 벌레, 그렇죠? 근데 그 좀 어찌 보면 해충에 가깝죠, 해충, 그렇죠? 해충에 가까운데 그러면 결국에 이 줄무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해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After more research. 자, 더 많은 연구 이후에 그가 이제 결론을 내렸답니다. 자,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뭐라고요? 줄무늬는 can literally, 말 그대로 save zebras. 얼룩말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로부터? This is carrying insect로부터요. 그래서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 됐죠? 자, 그러면 얼룩말은 줄무늬를 왜 가지도록 진화가 되었을까라고 했더니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곤충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뭐랄까 해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쓰는 거죠. 부터의 보호를 위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제목을 쓸 때 핵심이 뭐가 나와야 돼요? 얼룩말의 뭐 패턴이든 색이든 줄무늬든 뭐가 어쨌든 나와야 되고 얘가 왜 있는 거다? 해충으로부터의 보호 때문에 있는 거다. 됐어?
얘가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정답을 몇 번으로 하셨을까요? 1번이요? 자, 그럼 1번이 맞는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제목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얘네가 나와야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제목 부제로 나와 있죠. 그럼 제목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핵심 소재가 나와야 돼요. 핵심 소재가 뭐라고요? 얼룩말의 패턴인데 얼룩말의 패턴 대놓고 나왔네요. 일단 여기까지 맞았어요. 뒷내용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부제. 알겠죠? 부제에 뭐가 나왔습니까? Nature's defense against flies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파리에 대항해서 자연적인 보호책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대놓고 나왔네 지금. 해충으로부터의 보호. 해충이란 말 대신에 그냥 파리라고 대놓고 써준 것뿐이죠. 그럼 정답은 1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왜 정답이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Which mammal has the most colorful sk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소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얼룩말의 패턴이에요. 근데 얼룩말도 없고 패턴도 없습니다. 패턴이란 말은 일단 나와 있긴 한데 아니 핵심인 얼룩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에서 벗어난 거겠죠. 자, 어느 포유류가 가장 컬러풀한 스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3번 넘어갈게요. What animals are predators of zebras? 자, 지브라는 나왔는데 얘는 거꾸로죠. 뭐가 없어요? 패턴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얼룩말의 그 predator가 포식자가 어느 동물이냐라고 한 거죠. 역시나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patterns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얘만 봤을 때는 뭐 소재로 적절할 수 있어요. 뒷내용이 중요하겠죠. Not for hiding, but for showing off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거 show off 혹시 뭔지 알아요? 과시하다는 뜻이에요. 과시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한 것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나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숨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얼룩말 얘기가 또 없네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소재에서 벗어난 거고. 5번 보자면 Each zebra is born. 자, 각각의 얼룩말은 태어난답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스트라이프를 가지고. 소재만 봤을 때는 스트라이프도 나와 있고 지브라도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가 틀렸습니까? 고유한 스트라이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저마다 그 줄무늬의 패턴이 다르다에 대한 건데 패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소재는 적절히 나왔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그 빈칸 부분 볼 텐데 제가 또 정답 부분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쓰신 것과 비교해서 수정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얼룩말은 다른 동물보다 색깔이 더 화려하다. 일단 본문에는 색깔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컬러풀하다고 나왔죠. 그래서 색이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얼룩말의 줄무늬가 얼룩말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블라블라가 뭡니까? 의문이. 자, 과학자들을 뭐 당혹스럽게 했다, 곤혹스럽게 했다, 뭐 전부 다 가능합니다. 당혹스럽게 했다, 당황스럽게 했다 다 가능해요. 퍼즐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생물학자는 연구 끝에 줄무늬가 얼룩말들을 뭐하게 시원하게 유지시켜 주지도 않고요.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밝혀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부사서라고 했는데, 자, 오히려 줄무늬는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 얼룩말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문의 전체 내용 파악 여기 빈칸 부분을 쓸 때는요,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기준으로만 제가 이렇게 답을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3번하고. 자, 다음 번 갑시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다 기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에 멍 때리고 또 그림 그려놓은 거 아니야 또? 이거 저거 아니 깨끗하면 안 되지. 피기는 해야지. 피기는 자식아 깨끗하기만 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목 문제인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거보다는 약간 길어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장문독해에서 나왔던 제목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첫 문장에서 소재가 중요하죠. 가보겠습니다. 자,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자, 그럼 hundreds는 100이고 thousand는 1000이니까 곱하면은 10만이죠. 그래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journey for, 자,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요.
to take part in the Canadian Fur Trade. 자, 그러면 캐나다의 모피 무역에 take part in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기 위해서 먼 여정을 떠났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첫 문장을 읽었는데 굉장히 뭔가가 구체적이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캐나다 모피 무역에 참가하려고 떠났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요, 뭔가 시작 자체가 예시로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사람들이 특정한 것을 위해서 어딘가로 떠났었다라는 어떤 과거의 사실로부터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여정을 떠났다 아니면 캐나다의 모피 무역 뭐가 대체 중요한 건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Many saw. 자,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how inhabitants of the northern regions. 자, 그럼 북쪽 지역의 거주자들이 store their food. 그들의 식량을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봤답니다. In the winter. 겨울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저장했냐면 by burying the meat and vegetables in the snow. 눈 안에다가요 그 고기랑 야채를 묻어버림으로써 이제 저장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캐나다 모피 무역 때문에 가긴 갔는데 일단 그곳에서 목격한 게 뭐였습니까? 겨울철의 식량 저장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요 소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볼게요. But probably. 하지만 아마도 few of them. 그들 중 여기서 few가 여러분 앞에 어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없는으로 해석하죠. 거의 없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들 중 뭐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되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들 중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About how this custom might relate to other fields. 이러한 관습이 다른 분야에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가,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신기하네. 쟤네들은 저렇게 땅 파서 저기다가 묻어버리네. 그냥 이 정도로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지. 이거를 다른 분야와 어떻게 좀 관련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자, one who did. 자, 그렇게 한 사람이 was a young man, 한 젊은이였는데 Clarence Birdseye라는 이름의 어떤 한 젊은이였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He was amazed. 그가 놀랐어요. 배절 이하 때문에 놀랐는데 to find that freshly caught fish and duck. 자, 그러면 이제 막 잡혀진 물고기와 오리인데요. 얘네가 어떤 상태냐면 frozen quickly in such a fashion. 패션이라는 건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러한 방식으로 빠르게 얼려진 막 잡혀진 물고기와 오리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대절의 주어. 얘네가 kept their taste and texture. 이 texture라는 게 질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질감. 그러면 그들의 맛과 질감을 유지하는 것을 알아내서 놀라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냉장고나 어떤 냉동 그런 시스템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봐. 그러면은 뭔가를 막 잡았어. 그러면은 이거를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당연히 그때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저 캐나다에 있는 그 북쪽 지역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지역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눈 속에다가 파묻어서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그 신선도를 유지했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벌사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he started wondering. 자, 그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Why can't we sell food in America? 왜 우리는 미국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없을까? 근데 어떤 음식이냐? That operates on the same basic principle. 자, 그것과 똑같은 기본적인 원리로 처리한 음식이라고 했는데, 자, 그것과 똑같은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막 잡은 것을 신선한 상태로 음식을 판매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중간에 끊고요. 소재를 봅시다. 자, 이 글에서의 소재가 모피 무역이에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냉동. 그러니까 음식 저장이죠. 일단 크게 말하자면 음식 저장.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장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 게 방금 이제 정우가 말한 이제 냉동 처리가 되는 거죠.
기동처리.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부연 설명을 보자면요. 이제 이 냉동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막 잡은 그런 이제 뭐 물고기나 오리를요, 맛과 질감을 유지시켜 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냉동 처리가 됐으니까요. 근데 왜 이것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뭔가 연구를 해봤겠죠. With this thought,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the frozen foods industry was born. 이 냉동식품 산업이 탄생하게 됐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편의상 중심 내용이라 쓸게요. 중심 내용. 자, 아까 전에 나왔던 뭐 일반인들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쳤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 클래런스 버사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봤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이제 기존 뭐라고 하면 될까? 기존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 기존에 있는 방식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그 물고기나 이제 그 갓 잡은 거를 저장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갓 잡은 것을 이제 냉동 보관 하는 건데, 이 기존에 있는 방식을 이제 다른 분야에 적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클래런스 버사이가요. 그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야에 적용하려 이제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냉동식품 산업이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냉동식품 산업이 결국에는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아직 내용이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가? He made something extraordinary. 자, 그는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 뭐로부터냐면요, what, 무언가로부터. For the northern folk. 자, 그러면은 북쪽에 이 folk라는 것도 사람들이 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was the ordinary practice. 자, 평범한 관행이었던 것이죠. 뭐에 있어서? preserving food.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하는 그냥 평범한 관행이었던 것으로부터 특별한 걸 만들어냈다는 거야. 봐봐,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있는 방식이라고 했거든요. 이 기존에 있는 방식이란 건 뭡니까?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됐어? 근데 이거를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는 건 뭡니까? 특별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특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평범한 거를 다른 쪽 분야로 적용을 하면은 특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있잖아요. 이 자동차 산업이 뭐랑 함께 발달했는 줄 알아요? 자동차 산업이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고요. 왜? 비싸니까. 약간 귀족들의 전유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이제 조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미쉐린 타이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쉐린 타이어. 근데 이제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라고 들어봤죠? 그게 미쉐린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타이어 회사에서 미슐랭 가이드를 만든 거예요. 지문 봤었어. 응? 그런 지문 있었어. 아,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 지문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발달하게 된 거냐면 타이어 회사인데 문제가 타이어가 잘 안 팔리는 거야. 타이어가. 왜?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차를 타는 사람만 타는데, 이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딱히 이제 여행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어가 별로 달 일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타이어가 잘 안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슐린 회사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타이어 회사니까 타이어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거에 원래 초점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분야를 넣은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역에 맛집이 있대 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맛집이 있고, 여기에 맛집이 있고, 여기에 맛집이 있고, 이렇게 이런 가이드 같은 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그럼 거기서 먹을 것만 먹고 오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뭐 놀거리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관광산업이 함께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동수단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타이어 회사가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보이는데
사실 그냥 평범한 다른 어떤 기존에 있는 방식인 것뿐이고 이거를 다른 분야와 이렇게 융합을 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좀 더 특별하게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사례랑 어찌 보면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캐나다 북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거를 다른 쪽 분야로 해갖고 이걸 산업화한다면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보면은요, 이 글은 그냥 쭉 예시로만 나와 있어요. 예시로만. 그럼 이렇게 예시로만 나와 있는 지문은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1번, 2번이랑은 패턴이 다릅니다. 1번, 2번 패턴은 주된 내용을 먼저 설명해 놓고 이제 부연 설명을 뒤에서 후술한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시를 통해서 결국 이 예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산업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지금 중요시 여기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at went on in his mind? 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왔을까? When he observed this means of storage. 그가 이러한 저장 수단을 목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Something mysterious happened. 자, 뭔가 신비로운 게 발생했답니다. 그의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engaged mind니까 완전히 참여된 마음이잖아요. 직역하면. 그럼 완전히 참여된 거니까 완전히 몰두하게 된 이 정도로 의역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심 내용에서는 이제 사실상 어떤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야기.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지가 나와야 됩니다. 요지. 이 글의 요지는요, 결국엔 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알 수 있는 거. 이거죠. 자, 여기에서는 결국 이 내용을 뭐에 지금 연결해서 말하는 겁니까? 결국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호기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요 소재를 말한 거죠. 그러면 음식 저장 방식에서 뭐로 이어지는 겁니까? 호기심이라는 핵심 소재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호기심이란 건 어떤 방법이냐면 of adding value to what you see. 당신이 바라보는 것에 가치를 더해주는 방법이랍니다. 즉 우리가 그냥 바라만 봐서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치를 더해준다라는 거겠죠. 제가 실제로 정말 10수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이 호기심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법을 배우는데 얘는 왜 그렇지? 쟤는 왜 그렇지? 이런 것들 또는 내가 이렇게 독해 수업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왜 저런 거지? 왜? 이 왜라는 이제 궁금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여태까지 내가 봤을 때 성공을 못한 친구,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면 그냥 대학교 입학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못 간 친구가 일단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요, 이걸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요, 뭐 계속 귀찮게 해요. 저를 막 주말에도 카톡 보내서 선생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건 왜 그런 거예요? 막 계속 와요. 솔직히 좀 귀찮아요. 근데 아무리 귀찮더라도 제가 이게 답변을 이렇게 하나씩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그런 호기심을 하나씩 해결함으로써 자기의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상승이 많이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는 것에다가 가치를 더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얼사의 경우에는요, was strong enough. 자, 충분히 강했답니다. 뭐 하기에? To lift him. 그를 lift하는 건데, lift는 원래 들어올리는 거잖아. 근데 out가 나왔어요. 그럼 바깥쪽으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Out of the routine way of seeing things. 자,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이야. 일상적인 방식. 이런 것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할 만큼 충분히 강했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평범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진 호기심은 그거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상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표현 하나 알려줄게요. 이것도 좀 거기 필기 좀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Think outside the box.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박스 바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박스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틀이에요. 틀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사상.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이걸 맞아요.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내니까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정관념이란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영어로 볼까요? S로 시작해요. 오, 어떻게 알았어? 잠깐만. 이거 스펠링이 헷갈려. 나 왜 스펠링이 헷갈리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요. 스테레오타입.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에요. 고정관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타입이라는 게 그 어떤 형태 아니면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원형이라고 하죠. 원형. 그러니까 가장 원래의 형태. 원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러요. 프로토타입. 실제로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일명 시제품이라고 말하거든요. 시제품.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만들긴 했는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팔 물건은 아니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회사 직원들이 먼저 써봐요. 그래서 각종 이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하고 이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최종 물건이 나오는데 그 시제품을 우리가 또 프로토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어찌됐든 간 그래서 이런 단어들 같이 좀 써두시고 자 그러면 Set the stage. 자, 그것은 어떤 무대를 세팅했는데요. For innovation and discovery. 혁신과 발견에 어떤 무대를 마련해줬고요. 어떤 혁신과 발견이냐? For coming up with something new. Come up with는 뭐뭐를 떠올려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떠올려내기 위한 혁신과 발견의 무대를 세팅했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set은 참고로 과거형이에요. S 안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이 글에서의 핵심은 뭐가 나와야 될까? 사실 아까 제가 소재에서 음식 저장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이 소재는요. 사실 진짜 주된 내용은 어찌 보면 호기심에 대한 게 조금 더 좋겠죠. 이 호기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혁신과 발견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호기심을 통해서 뭐가 됐다?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순간 뭔가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순간 발전이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정답을 몇 번으로 해왔습니까? 1번? 다들 1번인가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볼게. The frozen food industry started to form a mass curiosity.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냉동식품 산업이 시작되었답니다. 한 남자의 호기심으로부터. 일단 냉동식품 산업이라고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줬고 호기심이란 멘트도 나왔네요. 정답의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볼게요. 2, 3, 4, 5도 볼게요. 자 2번부터 Innovative food production technologies in history. In history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겠네요. 역사상 혁신적인 음식 생산 기술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음식 생산 기술이 혁신적인 게 뭐가 있었는가? 음식 생산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이란 말 때문에도 틀렸고요. 역사에서도 틀렸고 역시나 소재에서 벗어났고. 세 번째. How can we develop our children's curiosity? 아니 아이들의 호기심 얘기는 왜 나와요? 아이들 나오지도 않았는데. 3번은 땡. 4번은 quick freezing. 자 급속 냉동이죠. The wisdom of ancestors. 자 조상의 지혜랍니다. 아니 뭐 조상의 지혜예요. 지금 캐나다 가서 봤는데. 그렇죠? 4번은 땡이고요. 급속 냉동도 상관없고. 5번은 The secret to living a simple life.
이 secret이라는 건요 비결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비밀 말고요. 자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비법이랍니다. 아니 뭔 단순한 삶입니까? 무슨 뭐 이게 단순한 삶, 복잡한 삶, 삶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소재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정답 1번만 가능하다. 대부분 소재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빈칸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모피무역으로 캐나다에 갔었던 클레어런스는 북쪽 사람들이 눈 속에 식량을 저장하는 관습을 본 거죠. 두 번째, 급속히 얼려졌을 때 식재료의 맛과 질감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이 관습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연결될 수 있는가, 접목될 수 있는가 다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궁금했어요. 결국에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요 적용시켜서 미국에서 냉동식품 산업이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시사점이 나오는 거죠. 교훈이라고 써 있어요. 자, 블라블라는 호기심이었죠. 호기심은 사물을 보는 일상적인 관점, 일반적인 관점, 평범한 관점 다 똑같은 말인데 본문에서는 루틴 웨이라고 나왔거든요. 루틴. 그래서 일상적인으로 쓴 겁니다. 자, 일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혁신과 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시. 잠깐만. 아, 나 죽을 것 같아, 진심.
녹사정이지. 왜? 무슨 일이야? 아씨 잠겼잖아. 누가 잘해? 역시. 힌트 같은 거 없지?